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헝가리의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의 전설로 통합니다. 그는 1906년생으로 18살인 1920년대 후반부터 증권 투자를 시작해 평생을 돈과 주식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세계 전쟁, 대공황, 냉전 등 다양하고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뛰어난 직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성공했기에 그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통찰은 큰 교훈을 줍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톨라니가 시장의 진입 타이밍을 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가치가 아니라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쌓아놓은 현금이 많았다 해도 그 주식을 사려는 수요자가 없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주가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고 파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흔히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여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회사임에도 시장에서 소외받아 가격이 저렴한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도록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5만원이 들어있는 유리컵이 3만원에 거래될 때 사놓으면 결국엔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3만원에 사놓으면 2만원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의 오너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담만 높아지기 때문이고 주가가 오른다 해도 회사를 팔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높은 가치를 가졌지만 주가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분석보다는 이 주식을 누구로부터 사는 것인지와 나중에 누가 사줄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코스톨라니는 현재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시장을 진단합니다. 또 이 방식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시장에 적용되는 논리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는 크게 소심파와 부하 뇌동파로 나뉩니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입니다. 반면 부하 뇌동파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도박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과 저는 스스로 소심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부하 뇌동파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은 소심파 5%만이 돈을 벌고 5%는 본전을 지키며 나머지 90%는 손실을 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부하 뇌동파를 보면서 개돼지라고 개무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개돼지일 가능성이 95%임을 아는 게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소심파와 부하 뇌동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코스톨라니는 소심파에게는 돈, 생각, 인내, 행운이 있지만 부하 뇌동파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돈은 여유자금을 의미하며 이는 부채 없이 온전한 자기 돈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주가는 10%에서 20% 폭락했고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달라진 건 없지만 빚내서 투자하던 코스톨라니는 주식 계좌가 깡통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라도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각입니다.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옳던 그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에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소심파 투자자는 충분한 생각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내입니다. 주식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세가 떨어지면 멘붕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어떤 논리에 의해 투자를 진행하면 항상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한 것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충분한 인내가 없다면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행운입니다. 운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위 4가지의 요소는 어느 하나가 빠지면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없으면 상황을 인내하기 어렵고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실현시키기 어렵습니다. 행운이 없다면 자신의 생각과 인내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를 왜 나누어 보았을까요? 바로 시장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소심파 투자자가 들고 있다면 좋은 소식엔 잘 오르고 나쁜 소식엔 별로 잘 안 떨어집니다. 반대로 부안외동파 투자자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좋은 소식에도 별로 안 오르고 나쁜 소식엔 급격히 하락하는데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모든 투자 시장은 오르고 내리며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을 다음과 같이 달걀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토대로 이 원형의 가장 최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시세는 바닥을 기며 뉴스에서는 주식은 끝났다가 도배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금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주식은 아무도 안 사고 이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닥 시기에서도 주식은 항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산다는 의미입니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 가운데서 소심파들은 덤핑가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서서히 제1국면인 조정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거래량이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은 시기입니다. 주식 시세는 서서히 적정한 수준으로 돌아오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내외 경제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소심파 투자자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제 상황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경제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제2국면인 동행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의 주가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상승하며 주식 참여자가 서서히 늘어나며 거래량도 이에 따라 늘어납니다. 금리를 내리고 세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이 시기의 매수자는 소심파 투자자와 부안외동 투자자를 둘 다 닮았습니다. 그들은 투자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내는 판단력을 보유하고 적시에 매수 버튼을 누를 줄 압니다. 그러다 주식시장은 제3국면인 과장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부안외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주식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많아집니다. 분위기는 고조되고 고조된 분위기가 다시 주가 상승을 일으킵니다. 언론은 연일 주가 폭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친구들이 늘어납니다. 옆에 친구가 A 주식으로 2배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2배 오른 주식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들 주식하면 인생 조진다고 말하던 시기에 매수하던 소심파 투자자들입니다. 결국 소심파들이 가진 주식을 다 던질 때쯤 제3국면이 끝납니다. 제4국면이 되면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도 점차 감소합니다. 돈 번 사람들은 다들 빠져나가게 되고 서서히 시장은 기울어집니다. 매수자가 없기에 누가 조금만 주식을 팔아도 주가는 크게 떨어집니다. 제5국면이 되면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식 소유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남들은 돈 벌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진입했는데 결국 자신은 주식시장에서 깡통을 차고 허망하게 시장을 떠납니다. 그러다 결국 제6국면이 다가옵니다.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는 적어집니다. 서서히 자리 잡던 비관주의가 시장을 가득 메웁니다. 연일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부안외동파 투자자들이 주식에 질려버립니다. 그러다 올 것이 오고 맙니다. 1만원짜리 주식을 담보로 7천원의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7천원이 되려고 하면 증권사는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추가 입금을 못하면 증권사는 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 매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강제 매매가 나오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또 한 번 시세 하락을 일으킵니다. 다급해진 부안외동파 투자자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경쟁하듯이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죠. 하강 국면의 대폭락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도 코로나19로 이 시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때 주워 담은 투자자들은 지금 웃고 있겠죠. 이 시기를 존버한 투자자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이때 놀라서 손절한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진짜 바이러스가 세상을 장악하길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달걀의 아랫 구간에서 매수하고 중간 구간에서는 기다리며 윗 구간에서는 매도하면 됩니다. 소심파처럼 행동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결론이지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소심파인지 부안외동파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도 보고 전문가의 칼럼도 보고 기사의 댓글도 보면서 고민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소심파가 되겠다면서 머리를 굴리지만 우리가 부안외동파일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전문가,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경제 유튜버들은 소수파에 해당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의 심리는 이들의 의견으로부터 나오고 결국 대중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부류가 있습니다. 이른바 청개구리 스타일로 2008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빅쇼트를 너무 감명 깊게 본 나머지 시종일관 폭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락을 맞추면 뭔가 대단해 보이기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 역시 대중의 한 부류이지 소신 팔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과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투자 대상을 찾아서 공략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죠. 투자의 필요성을 느껴도 투자 전략을 짜서 실제 투자에 접목시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나무 투자 이름의 맵플러스는 개인 투자자가 어플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선택하면 고객 계좌를 운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름난 투자회사 고유의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운용되므로 검증된 전문가의 전략을 그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라는 큰 그림만 고르면 계좌 운영은 알아서 해주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